자, 올해 제 목표는 이제 일단 쉽게 가자입니다. 쉽게 가자. 그래서 일단 외워야 될 것도 필수적으로 먼저 외워야 될 것도 외우고, 어, 일단은 빠르게 합격 점수를 채울 수 있는 방법을 좀 많이 고민을 하고, 그 다음에 또 그 내용을 어떻게 하면 쉽게 외울까, 쉽게 이해하고 쉽게 외울까, 그런 부분에 조금 집중을 해가지고 제가 강의 준비들을 어, 하려고 합니다. 음. 그래서 이제 어제 우리 조교쌤하고 앉아가지고 고민을 했는데 어떤 문구를 채울까? 그 이체문을 했습니다. 이체문. 제 스타일대로. 제가 또 암기할 때 청킹 좋아하니까 이번 생에 체육임용고시 합격의 문 해서 이체문 이렇게 문 열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쉽게 가자. 쉬운 남자라고 생각하고 궁금한 건 언제나 010 01이 빠졌네. 010-9944-2002로 문의하시면 된다. 어, 그래서 첫 번째 제 목표는 임용 1도 모르는 운동선수 출신 합격시키는 게 제 눈높이입니다. 눈높이. 요거를 제가 2009년도 처음 강의할 때 제 목표가 운동선수 출신도 합격. 이게 제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조교쌤을 항상 운동선수 출신을 꼭 끼고 조교쌤을 이렇게 하는 이유가 그 눈높이를 알아야 평소에 조교쌤은 이제 같이 생활하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제가 강의를 미리 그분들하고 공부를 해요. 공부하면서 궁금한 거 잘 모르는 거 이해 안 되는 거 잘 안 외워지는 것들을 조금 파악해서 강의 때 그거를 녹여냅니다. 어, 그래서 올해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음, 진행하려고 합니다. 학습진도 한 과목씩 천천히 뿌시자. 이게 체육 전체를 보면 참 많고 답답하고 그런데 하나씩 하나씩 이게 에, 점령해 나가면 뭐 천리기 또 한 걸음이고 아무리 높은 산도 그냥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가다 보면 꾸준히만 나가면 결국 도달하거든요. 그래서 한 번에 오르려고 하면 지치고 다치고 뭐 힘들어요. 근데 진도를 8개월 동안 천천히 나가면 충분히 여러분들이 따라올 수 있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짧은 기간 내에 전체를 다 돌려버리면 머리에 남는 거 하나도 없어요. 그냥 앉아있는 시간이 무의미한 시간이 됩니다. 강의 듣는 시간이. 그래서 제 강의 시간은 한 2시간 반에서 3시간 그걸 잘 안 넘겨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앉아서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어,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만약에 제가 하루에 6, 7시간 강의해버리면 처음 2, 3시간은 집중할 수 있어도 나머지는 고통이야. 그 시간이 아깝다는 거죠. 저는. 어, 그 시간 아깝다는 거죠. 그래서 그냥 저는 쭉 느려가지고 2시간 반씩 해서 8개월 동안 천천히 나간다. 어, 여러분들 집중력을 저는 잘 알고 있다. 어, 일단 저도 지칩니다. 저도 지구력이 약해요. 어, 저 학교 다닐 때도 단거리는 좋아했는데 장거리 특히 약했어요. 저는 빨리 지쳐요. 제 자체가. 그래서 제 자체가 긴 시간 못합니다. 그래서 강의 시간 짧은 걸로 조금 유명합니다. 이렇게 하고 그럼 학습 방법은 이제 스토리텔링 이해하고 그다음 기가 막힌 암기 방법을 제시합니다. 이 시험은 제가 볼 때 이 암기의 싸움입니다. 암기. 물론 이해를 해야 암기지. 결국 마무리는 이번에 2022 교육과정 내용 요소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적용되는 건 2015 교육과정이고 그리고 2022가 등장했습니다. 이럴 때는 이제 막 2개가 같이 나오기도 해요. 그러면 이미 지금 답답하지. 외워야 될 게 많아졌으니까. 근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너희들이 알아서 외워라. 나는 모르겠다. 나는 강사다. 너희는 수험생이다. 나는 모르겠다. 이게 아니라 제가 이 암기하는 방법들을 제가 고민해서 요거를 쉽게 외울 수 있도록 같이 산을 이렇게 넘어가는 형태로 제가 강의를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실제 시험장에서는 사실 누가 많이 암기하냐 그 싸움이기 때문에 제가 그거를 도와드려서 이렇게 잘 머릿속에 저장시킬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교재는 임용 지도사 기체 포함된 단권화된 교재고 작년에도 이제 올해도 뭐 97% 출제가 다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재가 딱 보면 막 줄글로만 되는 게 아니라 그 시험에 나올 만한 부분이 이 박스 처리가 돼 있어요. 단어에 중요 단어는 제가 박스 처리를 해두거든요. 시험에 나올 만한 단어들은 그래서 책 보는데 그렇게 지루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내용들을 표시를 해놨어요. 그리고 올해 답이 되는 용어들도 표시가 잘 되어 있습니다. 잘 되어 있었어. 뭐 상관계수라든지 뭐 신뢰도라든지 뭐 아파르트 헤이트 뭐 그런 것들이 다 박스 처리로 답이 될 만한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 첫 번째 우리 합격을 위한 목표가 임용고시는 이제 일단 우리의 목표는 이제 저는 전공 80점, 교육학 20점, 100점이 목표입니다. 우리는 일단은 지금은 공부는 그렇게 하면 안 돼. 공부는 필수적인 것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확장시켜서 마지막에 이렇게 쌓아가는 지식의 양을 쌓아가는 방식으로 할 텐데 일단 정확한 정답을 알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정확한 정답. 그래서 제가 기출문제 있고 답을 써놨는데 만약에 19년도에 나왔던 4분의 편차 답을 모른다. 모르는 상태에서 23년도에 또 나왔죠. 근데 19년도 답이 내가 잘못 알고 있는 거야. 그럼 23년도 출제되어도 내가 맞출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니까. 첫 번째는 정확한 정답을 알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정확한 정답. 저는 그거를 알기 위해서 엄청 노력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그리고 올해도 제가 정답 범위를 이게 공지를 했었고, 채점했을 때 거기서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았을 겁니다. 전 채점 범위까지 이게 제시를 했었거든요. 예. 그럼 정확한 정답을 이렇게 알려고 노력해야 되고 교재에 제가 이제 다 넣어드렸습니다. 넣어드렸고 어떤 내용이 출제되느냐, 어떤 내용이 정답으로 출제되느냐, 무엇을 보고 공부할 것인가. 그걸 아까 제가 교재 보면서 직접 보여드린 겁니다. 교재를 보면서 어떤 내용을 외워야 되는지를 살펴드렸죠. 자, 합격 방법. 자, 우리 체육 그 출제되는 과목 영역이 두 가지 성격이 있는데 이과 계통 있고 문과 계통 있고 이과 계통은 계산하는 것. 이과 계통은 이제 조금 이해하기가 어렵고 아까 수학적인 계산들이 많고 근데 수학적인 계산들이 많지만 거기서 용어를 답으로 물어보는 것들이 있어요. 그냥 글을 물어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부 다 계산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글로 되는 이 이과 안에서도 문과적인 내용들이 있다니까. 그거를 맞추면 됩니다. 우선적으로 내가 계산이 어렵다는 사람은. 그 다음 문과계통은 이해하기는 쉬워요. 그냥 읽어보면 다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게 암기가 안 된다는 거지. 암기 유지가 어렵다는 거죠. 여기서 합격 당락이 결정납니다. 여기 내용하고 이 이과 안에서도 문과적인 내용. 아까 뭐 그냥 비율척도 쓴다든지 아니면 뭐 동간척도가 답이라든지 4분의 편차 답이 그런 내용은 내가 계산 못해도 맞출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챙겨서 일단은 챙겨 가시면 된다. 그러면 충분히 합격합니다. 계산 문제 못 풀어도 합격해. 그리고 교육학 열심히 하면 되잖아. 그래서 점수 만들어내면 되잖아요. 근데 이제 계산 문제도
이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개념을 확실하게 이해하면 모든 계산 문제는 다 풀 수 있어요. 이 계산의 문제가 어려운 게 어디서 시작되냐면 곱하기, 나누기부터 거기서 헷갈리기 시작하면서 그 계산 문제가 어려워지는 건데 그런 것도 제가 잘 풀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수능 공부하고 다릅니다. 객관식 공부가 아니다. 그래서 전부 다 머릿속에 암기가 있어야 됩니다. 암기가 돼 있어야 돼요. 그게 차이점입니다. 수능은 보기를 줘요. 선택하면 돼. 내가 머릿속에 다 암기 안 돼도 이해하고 있으면 돼요. 수능은. 근데 얘는 그게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중고등학교 때 공부를 못해도 상관없습니다. 이 시험은 다시 시작입니다. 구구단 외우는 것처럼 마치 다시 시작해야 돼. 태어나서 구구단 처음 외울 때 이게 외워야 되잖아요. 구구단을. 마찬가지 다시 시작입니다. 이건. 그래서 어떻게 보면 출발선상이 그나마 비슷해요. 이게 만약에 객관식 시험이면 예전에 객관식 시험 시기에 있었어요. 2009년도부터 2013년까지. 그때는 출신 학교가 서열화돼 있잖아요. 수능 점수가 어느 정도. 그 학교에 크게 반영됐습니다. 상관계수가 굉장히 높았어요. 근데 이 시험은 아니에요. 소수령은 아니에요. 다시 누가 더 책상에 오래 앉아서 고민 많이 하고 이게 하나씩 잘 외우냐, 거기서 결정나는 겁니다. 오히려 그래서 오히려 점수 높은 친구들이 학교가 꼭 뭐 이렇게 뛰어난 학교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누가 많이 노력하냐에 따라서 이거는 공평한 시험이다. 제가 확실히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열심히 하면 돼. 자, 평가. 대부분 이제 이 평가를 언제 받냐면 이제 시험날 평가 받거나 임용 시험날 12월 뭐 마지막 둘째 주 뭐 이렇게 토요일날 받거나 아니면 7월 달부터 모의고사가 시작돼요. 7월 달부터 모의고사 시작됩니다. 그러면 내 실력을 그때 확인할 수가 있어요. 7월 달. 그럼 생각을 해보면 내 실력을 7월 달에 모의고사서 확인을 딱 했을 때 내 공부 방법이 잘못되었구나 깨닫잖아요. 그러면 7월 달에 깨닫는 거죠. 네? 7월 달에 깨닫는 거 아닙니까? 내 공부 방법이 잘못되었구나. 지금부터 외워야 되겠구나. 척도의 분류가 나왔어. 이씨, 척도 분류가 뭐가 있는지도 기억이 안 나. 책만 딱 펼치면 이거 명명척도, 서열척도, 동가척도, 비율척도 딱 나오는데 책을 덮어놓은 상태에서 이게 생각이 안 나는 거야. 분산도가 뭐가 있는지 기억이 안 나는 거지. 이 시험은 그 시험이거든요. 분산도 했을 때 딱 나와야 돼. 척도 분류했을 때 딱 나와야 되고. 근데 저는 언제? 한 과목 끝나고 바로입니다. 1월 달에. 그럼 1월 달에 숙제평가 열심히 공부해서 한 달 동안 3주죠. 정확하게 말하면. 그 3주 동안 공부한 걸 중간 기말고사처럼 1월 달에 80점으로 시험을 봅니다. 그러면 내가 그 3주 동안 내가 공부한 방법이 잘 됐는지 못 됐는지 확인될 거 아니에요. 내가 중요한 거를 파악하는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이렇게 확인이 되잖아요. 근데 만약에 뭔가 이건 맞춰야 될 것 같은데 내가 틀렸어. 그러면 뭔가 내 공부 방법이 잘못된 것을 깨달을 거 아니야. 그쵸? 그리고 그 시험을 잘 보려면 지금부터 외워야 돼요? 안 외워야 돼요? 지금부터 외워야 되잖아요. 지금부터 외워서 하나씩 머릿속에 정리해 나가야지. 서브노트에 하나씩 정리해 나가면 그 내용이 내 머릿속에 들어와요? 없어. 그거 끝나면 6월달이야. 서브노트 완성됐을 때 6월달에, 최소한 6월달, 7월달 더 넘어가요. 9월달에 완성된 사람도 봤어요. 아니, 시험 직전까지 서브노트 만든 사람 봤어요. 그거 왜 만드냐니까 시험장에서 들고 가야 된대. 그래, 마음이 편하대요. 그 시험장 들고 갔어. 근데 시험 칠 때 오픈북이에요? 아니잖아. 그러면 언제부터 해야 된다? 우리 이제 만약에 저랑 같이 하면은 4주 뒤에 시험 봅니다. 그럼 언제부터 해야 돼? 지금부터 해야지.
그래서 하나씩 하나씩 내 머릿속에 저장해야지, 이게 USB, 외장형 하드에 저장시키면 안 된다는 거지. 내 머릿속에 바로 저장해야 된다. 그러면 이게 한 달에 한 번씩 1월, 2월 이렇게 치면은 제가 8월 달에 이론이 끝난다고 했죠? 그러면 계속 여러분들은 이 각각 한 과목씩 끝날 때마다 시험을 봐야 되기 때문에 계속 뭘 외우고 있을 거 아니야. 그쵸? 외우고 있어야 된다고. 계속. 외우고 있어야 돼요. 그럼 8월이 지났을 때 처음부터 외우고 있었기 때문에 이 9월 달 되어서 머릿속에 그래도 최소한 기출문제 출제되었던 것들은 어느 정도 자리가 잡혀 있다고요. 그러면 심리적으로 안정감이 들어요. 심리적으로. 그래서 혹시나 마지막에 시험 임박해서 뭐 뭔가 중요한 거 던져줘도 그걸 소화할 수 있는 여유가 생겨. 근데 안 외운 사람들은 7월 달부터 외우기 시작하는데 마음이 불안해. 왜? 모의고사 점수가 안 나오니까. 모의고사 점수 자체가 안 나오니까 불안해. 그래서 북소년하고 한마음에서 계속 글 올리죠. 모의고사 점수 낮아도 붙을 수 있을까요? 계속 글 올리게 돼 있어. 불안하니까. 근데 안정감이 든 사람은, 점수 잘 나는 사람들은 근데 신경 쓸 여력이 없어. 외우고 있지 그 시간에. 그래서 바로 지속적인 평가를 받아서 내 공부 방법에 대한 어떤 잘잘못을 잘 생각한다는 거지. 그래서 반성하고, 이번에 답이었죠, 로크. 반성하면서 계속 공부 방법에 대해서 연구를 해야 된다.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나중에 점수가 이렇게 채워지는 겁니다. 자, 2022 총론까지 포함입니다. 결국은 시험장 11월 달에 갔을 때, 어이씨, 하나 밀려가지고, 이게 11월 달입니다. 이게 월수고, 11월 달 갔을 때, 자,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까지 우리는 전체 진도가 그때 끝나죠? 처음부터 다 본 게 아니다. 처음부터 다 본 건 아니에요. 그리고 9월, 10월, 11월 이렇게 넘어가면서 이 전체를 가지고 돌립니다. 전체를 가지고 돌려요. 그럼 처음부터 짐을 다 짊어지고 갔어요. 언제 짐을 다 짊어졌죠? 9월달. 9월달에 짐을 다 짊어 갔다는 거지. 처음부터 짐을 다 짊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지. 그리고 우선순위대로 공부를 해 나갔다는 거죠. 측정평가. 예, 우선순위. 예.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매일 복습을 하는데 숫자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이제 나갔을 거예요. 그럼 10번에서 책 전체가 한 번 돌아가는 사람도 있고 20번에 한 번 돌아가는 사람도 있고 뭐 이렇게 제각각이야. 이때 되면 숫자 1번부터 10번까지 복습하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공부 시작할 때 측정평가 복습을 많이 했을 거 아니에요. 1시간 안에 책 전체가 다 돌아갈 수 있어요. 우선순위, 나만의 우선순위대로. 그러면 이제 90, 11월 가면서 책 전체를 한 바퀴 돌린다는 말이 나와요. 1시간 안에. 그 상태가 될 수 있다니까. 그게 어떻게 하면 가능하냐? 이 운동 학습 방법에 대해서 수행을 높이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파지를 높이는 방법이 있는데, 수행은 내 실력을 끌어올리는 거지. 어느 정도 실력이 끌어올려져야 그 상태에서 뭔가 이 기억이 오래 가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뭐 한 개 1도 모르는데 뭐 이걸로 뭐 기억을 오래 유지할 거 없잖아요. 많이 안 상태에서 그 내용들이 오래 기억나야 되잖아요. 많이 안 상태에서 숫자가 높은 상태에서 그 내용들을 유지를 이제 잘 해야 되잖아요. 그쵸? 그러면 이게 반복적 분수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반복적 분수법. 특정평가 숫자 1번 공부하고 그 다음 2번 볼 때 어떻게 하냐면 1번을 보고 2번을 봐야 됩니다. 그럼 3번 갈 때는
1번을 보고 2번 보고 3번 가야 됩니다. 근데 1번을 볼 때 이 내용에 답이 되는 부분을 먼저 눈에 들어오면 이게 내가 아는지 모르는지 몰라. 회상을 해야 돼. 내가 숫자 1번 붙였기 때문에 1번이 뭔지를 본인이 알아요. 1번 뭐였지? 척도의 분류? 척도의 분류 명칭? 수리적 특성? 그런 식으로 이제 떠오른다니까? 떠오른다니까요? 그러면 기억이 안 나. 기억이 안 나면, 책에다가, 책 있다? 책이 만약 있다? 척도의 분류다? 1월 5일, X. 책 상단에다가 써놔요. 복습을 한 날은 이걸 써놔. 그리고 그 다음날 내가 공부를 했을 때, 1월 6일 날 기억이 났어. 그럼 똥을 쳐. 그 다음 1월 7일 날 또 기억이 나. 그럼 만약 이틀 연속 기억이 났다. 그러면 일주일 뒤에 봐도 돼요. 그 주기를 넓히세요. 넓혀. 기억이 나면.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들은 처음에 이렇게 1번, 2번 볼 때는 1번 보고 2번 보고 3번 볼 때는 1번 보고 2번 보고 3번 보고 대부분 시간이 뭘로 이루어진다? 복습으로 이루어진다. 복습으로. 그럼 나중에 4번, 5번, 6번 자, 나중에 1번 기억하는데 얼마나 시간이 걸릴까? 0점 몇 초 만에 회상이 돼요. 될 수밖에 없어. 반복해서 계속 봤으니까. 자, 이 하나를 보는데 시간이 줄어들어야 결국 전체를 보는데 시간이 어떻게 될까요? 줄어든다는 거지. 그리고 이거의 장점이 뭐냐면 내가 안 본 많은 부분들은 어차피 기억도 못하고 그럴 바에는 안 보는 게 나아요. 시험장. 결국 시험장에서 내가 기억 못할 내용들은 처음부터 안 보는 게 나아. 차라리. 안 보고 시험장 가도 돼. 계산 문제 한 번도 안 보고 합격할 수 있다니까.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대부분 이 반복을 싫어합니다. 대부분 반복. 그렇지만 우리는 누구나 맞출 수 있는 내용들을 정확하게 빨리 인출하느냐. 시험장에서 대부분 시간 없어서 그리고 정확하게 기억 못해서 틀립니다. 자, 1차 시험 치고 계속 북소년하고 한마음에서 올리는 글이 뭐냐면 이것도 답이 되냐? 이렇게 용어 썼다. 이렇게 써도 인정되냐? 이렇게 써도 인정되느냐? 이렇게 써도 인정되냐? 계속 그거 올리고 있어요. 그럼 왜 그럴까? 그 정확하게 용어를 못 외워서 그래요. 이해 못해서 못 쓴 게 아니라 용어를 정확하게 기억을 못해서 못 쓴 겁니다. 시험은 거기서 차이 납니다. 거기서.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정확하게 어떤 시험에서 던져주는 주제, 그 작성 방법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서 주제를 던져줘요. 거기에 해당되는 뭐 척도의 분류, 명칭을 쓸 것. 그러면 지금부터 하나씩 정확하게 그 용어들을 인출하는 연습을 지금부터 하면 됩니다. 지금부터. 그리고 이 전체가 다 나갔을 때는 과목별로 한두 시간 사이로 다 봐야 됩니다. 시간 제한을 두고 여러 과목을 다 봐요. 하루에 다 보긴 봐야 돼요. 30분 봐도 되고 1시간 봐도 되고 다 봐야 됩니다. 왜냐? 시험날 어떻게 풀어요? 시험날 생각해 봐야 돼요. 시험날 1시간 반씩 2번 해가지고 전 과목을 짧은 시간 안에 다 인출하죠. 근데 뭐 책 순서대로 나옵니까? 전혀 아니죠. 그러면 내가 이걸 복습하면 다 이 과목별로 1시간씩 1시간 반씩 보면은 한 과목을 쭉 길게 보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제 스포츠 교육학 2022 교육과정 총론 외우다가 그 다음에 역학에서 가운동 역학 외우다가 그 다음 1시간은 뭐 에너지 대사 외우다가 계속 바뀌겠죠. 그 행위가 시험날 내가 문제를 푸는 행위와 거의 유사합니다. 그게 이제 맥락이 없이 공부하는 건데 무작위 연습이 되는 겁니다. 그게. 그러면 머릿속에 정기와 가설이라고 해서
빈번하게 이 내용들이 맥락 없이 교차가 되기 때문에 머릿속에 기억이 오래 남게 돼요. 그래서 모의고사를 한 번씩 풀게 되면은 그게 기억이 잘 나요. 그 문제 내용에 대해서 기억이 잘 납니다. 맥락이 없어서 머릿속에서 계속 이 고민하게 만들어요. 근데 책을 앞에서부터 순서대로 쭉 보면은 처음에 숙달할 때는 좋은데 기억 유지에는 조금 도움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기억 유지에는 조금 도움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실력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반복적 분수법으로 쭉 끌어올리고 이게 전체가 범위가 이제 번호가 완성이 되면은 그때부터는 무작위로 들어가야 됩니다. 무작위로. 그걸 고려했고, 그리고 이제 월별 모의고사를 제가 꿈꾸는 게 뭐냐면 실제 시험처럼 1교시부터 2교시, 3교시를 하루에 보는 걸 제가 2018년도부터 처음부터 원했어요. 실제 임용 시험은 1교시 교육학 치고 2, 3교시 전공 치거든요. 그래서 시험 쳐본 사람은 잘 알겠지만 굉장히 피곤합니다. 시험 다 치면. 근데 모의고사들이 대부분 교육학은 월화, 전공은 뭐 금토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 상태에서 교육학 따로 풀고 전공 따로 풀다가 시험장 딱 가면은 아침부터 1교시 교육학 치고 2, 3교시 전공 보는데 나중에 전공 2, 3교시 때 지칩니다. 집중력이 확 떨어집니다. 3교시 때 특히 글을 읽어도 뭐야 이해도 안 되고 그냥 머릿속에 잘 읽혀지지도 않아요. 지쳐버린 겁니다. 에너지 관리를 못한 거죠. 어디에다 에너지 썼냐면 1교시 에너지를 다 씁니다. 대부분. 교육학 뭐가 나올지 불안하니까 막 외우고 들어가요. 새벽부터. 교육학 막 외우다가 교육학 딱 풀고 그날 에너지 다 쓴 겁니다. 절반을. 실제로 80점은 그 뒤에 남았는데. 그래서 이거를 에너지 조절하는 방법. 그러니까 마라토너들은 42.19를 달려야 되기 때문에 에너지 조절하는 방법을 알아요. 마라토너들은. 근데 단거리 선수들은 그런 거 없어요. 1교시 전력 질주야. 이 시험은 1, 2, 3교시 전체에 대한 어떤 페이스를 잘 유지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러려면 실제로 하루에 교육학 전공 2, 3교시를 같이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 학원에서 이제 이지원 선생님이라고 1월부터 8월까지 어쨌든 그 이지교육학 쉬운 이지가 쉽다는 거죠. 그분도 쉬운 남자인지 잘 모르겠지만 하여간 저는 쉬운 남자고 그분이 이제 교육학 문제를 1교시 거를 제공해 주십니다. 그리고 일단 첫날은 측정평가 보는 첫날은 그 4과목 있잖아요. 중요 4과목 중요 4과목에 대해서 이렇게 시험을 봅니다. 최근 3년 동안 기출되었던 거 그리고 그걸 해설을 해 주신다고 일단 얘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9, 11월 달에는 설보현 선생님께서 문제를 이렇게 해주시기로 일단 얘기는 됐어요. 하여간 저는 이제 하루에 교육학 전공 다 보는 연습을 꼭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1교시 때 에너지 조절하면서 20점이니까 에너지 조절하면서 2, 3교시 때 더 치고 나갈 수 있는 연습을 하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답안 작성하는 방법. 이게 제가 시험장에서 답안을 어떻게 작성해야 되는 거기에 따라서 1년 그 내 노력이 물거품이 될 수도 있고 잘 될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문제 풀이 때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은 공개할 수가 없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시험장에서 흔들리지 않고 심리적 안정감을 가지면서 이게 상황 변화가 와도 크게 당황하지 않는 그 작성 방법, 작성하는 방법을 문제 풀이 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업 비밀. 그리고 이제 일부 이제 제가 뭐
작년에 제 교재나 아니면 제가 낸 문제 뭐 몇 가지만 소개하겠습니다. 전체 뭐 소개하기보다는 몇 가지만. 일단은 답이 신뢰도 있고 상관이 이제 상관 분석, 평가자간 무엇 이런 식으로 물었는데 제가 이제 교재다가 이렇게 평가자간 밑줄 이렇게 이 지금 신뢰도 있잖아요. 신뢰도 하고 그 다음에 이 상관계수 평가자 2명의 상관계수 이렇게 제 교재에 그대로 있어요. 신뢰도 있고 그리고 문제도 제가 이제 이 3명의 교사가 있다. 2명일 때 3명의 교사인데 상관계수로 이렇게 구한다. 그 3명 이상일 때는 이제 유목의 상관계수가 맞고 여기서도 이제 2명씩 비교해. 3명이지만 2명씩 비교해 가지고 이 상관을 제시했어요. 상관계수를. 그래서 이게 이 다루었던 영역이 이게 뭐 크게 뭐 저만 예측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이거는 예전에 기출된 내용들을 재구성한 거기 때문에 충분히 여러분도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다. 근데 이걸 기억하냐 못하냐의 차이다. 그거는 출제를 예상이 되는데 그거를 기억 못했다? 그건 합격의 문제가 발생하는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번에 브라이튼 선언이라는 거 있었어요. 그거는 이제 전체 응시자 중에 한 명 맞출까 말까 한 문제였습니다. 없는 문제. 그건 틀리면 돼. 그건 틀리면 되는 거고, 이런 문제는 예전에 출제가 되었고요. 그리고 다시 출제된 겁니다.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건 여러분들이 우선순위에 있었어야 된다. 알겠죠? 그리고 2024년도에도 여기 4분의 편차 변이 개수 그리고 이렇게 나오는데 변이 개수 구하는 형태로 해가지고 일단 나왔었는데 이게 비슷한 개념은 제가 교재 특징 중에 하나가 비슷한 개념 헷갈리는 것들은 동시에 놔두고 비교해서 머릿속에 기억하도록 비교시켜 놨습니다. 그러니까 표준 편차 개념이 있고 흩어질 정도를 비교하는 건데 변이 개수라는 게 있어요. 근데 변이 개수는 표준 편차와 비교했을 때 평균으로 나누어주는 개념이 되는구나. 표준 편차를 평균으로 나눠주는 평균에 비해서 얼마나 흩어진 정도가 있는가를 확인하는 겁니다. 평균과 비교했을 때 표준 편차 값이 얼마나 변화가 생기는가를 보는 거고 표준 점수라는 게 있어요. 이게 다 비슷해. 근데 분모 분자가 위치가 좀 바뀌어요. 표준 편차가 내려와요. 그럼 얘는 이제 이 원점수가 이제 표준 편차에 비해서 평균과 얼마나 떨어져 있는가. 원점수에서 평균을 뺀다라는 건 이제 원점수와 평균 차이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만약에 원점수를 그냥 거리로 따졌을 때 인천이야. 그럼 평균은 어디 지점을 얘기하면 서울을 지점으로. 그러면 인천은 서울과 비교했을 때 얼마나 떨어져 있는가를 보겠다는 거거든요. 표준 편차는 흩어진 정도를 보는 거고. 그래서 이 특징들을 서로 비교하면서 봐야지만 이 개념들이 흔들리지 않고 또 중요한 특징들이 눈에 보인다는 거지. 그래서 헷갈릴 만한 것들은 제가 같이 놓고 비교시켜 드렸습니다. 그래 출제가 됐었고 그리고 이제 고원이나 뭐 이게 도식 이런 것들은 이미 제가 중요한 용어들을 어떻게 해놨어요? 중요한 이게 고원이 답이었고 그 다음에 도식이 답이었습니다. 도식이 답이었고 고원이 답이었어요. 이미 이 고원과 이 도식에 대한 이 용어 설명이 이미 뭐 돼 있어요? 교재 있었죠. 네모 박스도 있고 그리고 이 도식에 대한 의미가 써 있다는 거지.
그게 그대로 기출되었잖아요. 공원도 기출되었고 도시도 기출되었고. 중요 개념을 제가 일단은 시험에 나올 만한 것들을 이렇게 개념 자체를 설명을 해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2023년도 제가 그 시험 3일 전 수요일인가? 그때 세 과목을 제가 정리를 해서 저기 밴드에다 올려드렸어요. 지금도 밴드에 있어요. 뭐 작년 수강생분들은 다 알 겁니다. 사회학, 생리학, 그 다음에 역학 이렇게 올려드렸거든요. 사실 시험 3일 전에 올려드린다는 건 굉장히 모험입니다. 저한테도 또 수험생분들한테도 부담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부담이 안 되는 사람이 있지. 어떤 사람? 필수적으로 우선순위대로 계속 잘 외워왔던 사람. 새로운 거 줘도 그때 소화할 능력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최소한 10몇 점은 나왔어요. 최소한. 그 3일 전에 제가 나눠준 자료. 그걸, 그 두 과목을 제가 이게 자료로 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주에 낸 문제가 이제 이 PPCF, 목표 영역과 과정 영역. 제가 요거를 문제로 그대로 내드렸었어요. 그리고 이거를 암기하는 방법을 알려드렸었습니다. 어떻게 암기하는지. 그래서 이게 PPCF가 이 목표 영역 있고 과정 영역인데 이게 골 때리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많아 내용이. 그래서 이게 시험에서 이렇게 빈칸에 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 뚫은 거야. 근데 저는 이미 13년 전에 이 23가지와 7가지 뭐 3가지 이걸 다 이 전체를 다 외우고 있었어요. 저는 암기하는 방법을 들고 있었습니다. 암기하는 방법. 저는 얘들이 시험 나오면 이제 우리 수험생들은 그냥 맞추게 해줘야지 했는데 특히 목표 영역을 제가 13년간 기다렸습니다. 13년 만에 나왔어요. 13년 만에. 예. 감개무량했습니다, 저는. 이 과정 영역은 그 전에 객관식도 나오고 몇 번 나왔었어. 이건 당연히 맞춰야 되는 거고, 이 위에 거는 13만, 제가 준비한 14년, 한참 만에 나온 거야. 한 20년 만에. 그 암기하는 방법까지 알려드렸어요. 암기하는 방법. 제가 이제 야구 선수를 비유해가지고 이걸 외우는 걸 알려드렸어요. 자, 이게 지금, 한참 만에 나오는데, 이게 내년에 다시 나올 확률이 어떨까요, 여러분? 굉장히 떨어지겠지. 솔직히 얘기해서. 그래서 이게 개인의 미추구 모형이 있는데, 이게 이제, 일단 개인적 발달, 환경 극복, 사회적 상호작용, 요렇게 있습니다. 간단하게 암기하는 방법을, 이렇게 소개를 하자면, 저는 약간 이제 기억할 때 드라마나 웹툰처럼 이게 머릿속에 그려지면서 스토리가 있는 걸 이렇게 기억을 하면은 기억이 잘 돼요. 우리가 영화 보거나 인상적인 어떤 드라마를 봤을 때 기억이 잘 나잖아요. 그게 머릿속에 그려지거든요. 머릿속에 도식이 형성되면서 그림이 그려진다는 거지. 운동을 잘하는 그 어떤 운동 종목은 내가 머릿속에 그려져요. 근데 할 줄 모르는 거는 머릿속에 도대체 계획도 안 세워지고 그려지지 않는다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기억나는 것들은 머릿속에 그려집니다. 기억나는 것들은.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어떻게 했냐면 일단 야구 선수가 이제 투수를 생각해서 투수. 여기 이제 투수했던 선생님 또 우리 조교쌤 이렇게 오셨는데 일단 개인적으로 내 몸을 만들어야 돼. 개인적으로 몸을 만들어야 돼. 그 투수 생각하면은 일단 생리적으로 근력, 근지구력, 심폐지구력 일단 중요하고 그 다음에 던질 때 역학적인 어떤 측면을 잘 이해를 하면은 일단 몸은 잘 갖춰진 거지. 그 다음에 시합에서 흔들려요. 심리적인 어떤 문제로. 그래서 심리적 건강도 굉장히 중요하다. 심리적 건강. 그래서 감정 자기. 저는 이제 첫 글자에 따라서 감자의 도움을 받는다. 감을 잡자. 그래서 도움 받자. 그래서 감 잡으면 이게 투수가 감이 잡히면 심리적인 안정감이 온다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투수가 이렇게 자기 몸을 만들고 그 다음에 그라운드로 간다는 거지. 필드로. 그러면은 이제 이 환경이 펼쳐지죠. 그러면서 공간을 지각하는데
내가 그 투수는 이제 공을 이제 던질 때, 이 전체적인 공간 지각 능력이 좋아야 돼요. 그러니까 포수의 어떤 스트라이크 존이나 이런 것들을 잘 인지하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공을 던지면서 물체를 조작하게 되는데, 일단 스트라이크 가운데, 그리고 포수가 공을 받고, 그 다음에 투수는 물체를 던지고, 뭐 이렇게 포수와 투수의 어떤 관계를 이 그 환경 극복의 머릿속에 그렸습니다. 그 다음에 사이드 상호작용 형태는 이 사인을 주고받아요. 뭐 코치진과 사인 주고받기도 하고, 포수와 사인 주고받기도 하고, 이렇게 의사소통하고, 그 다음에 팀 간에 상호작용하고, 그 다음에 관중들이 이제 문화적으로 참여한다. 이 문학경기장 생각했습니다. 문학경기장 인천, 문화적 참여. 이렇게 해가지고 저는 머릿속에 쭉 그 투수가 내 몸을 만들고, 그 다음에 심리적 안정감을 가지고, 그 다음에 이 환경이라는 이 경기장에 들어가서, 그 다음에 뭐 공간을 인지한 다음에, 그 다음에 물체를 이렇게 잘 조작하고, 그리고 이제 상호작용하는 거지. 의사소통하고, 그리고 문학 경기장에 잘 참여하고, 이런 내용들을 스토리를 만들면 이게 기억에 오래 간다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안 하고 이걸 그냥 계속 반복해서 보면은 나중에 책 덮으면 그대로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책상에 앉아서 공부할 때는 이걸 어떻게 하면 내가 내 머릿속에 장기적으로 오래 기억날 수 있을까? 앉아서 그 고민을 해야 돼요. 앉아서 그 고민을 하는 겁니다. 8월 달까지. 그리고 8월 이후는 그 고민이 지금은 되는데 8월 이후부터 9월 달부터는 그동안 고민했던 걸 그냥 반복적으로 봐야 돼요. 빠르게. 그게 효율성이 좋아요. 그때는 최근에 본 것도 시험장에서 기억납니다. 고민하는 건 언제까지 고민한다? 8월 말까지. 그리고 8월 말 이후부터는 마음도 급하고 불안하기 때문에 이런 고민이 안 됩니다. 지금 스토리는 제 경험을 스토리를 넣은 거예요. 제가 그 대학교를 경북대 다닐 때 뭐 교양 수업 하면은 이제 막 대구 시민구장 갔다 오라고 하고 그 경기장 갔던 걸 기억한 거죠. 그러면 이제 제 경험이고 여러분들 경험이 더 좋은 경험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것들을 계속 고민하고 9월 이후부터는 빠르게 반복해서 보는 게 효율성이 좋아요. 언제 고민할 수 있다? 지금. 9월 이후는 마음이 급해서 고민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그 전쟁을 준비하기 위해서 막 훈련하고 연습하고 그 다음에 실제로 전쟁이 일어났을 때는 막 가서 싸워야 되잖아요. 그러면 전쟁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지금이. 언제 우리가 제대로 이게 싸우냐면 9월 이후부터는 계속 그 모의고사, 실전 모의고사 들어가기 때문에 그때 자신감을 얻어야 시험장까지 스트레스 안 받고 시험장에서 자신감 있게 문제를 풀어요. 근데 만약에 9월 달에도 점수가 잘 안 나요. 그러면은 내가 심리적으로 불안해져요. 불안해져서 시험 날까지 계속 스트레스 쌓인 상태에서 시험장 가게 돼요. 그 상태가 오면 안 됩니다. 9월 달부터 자신감을 가지고 치고 나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부터 차근차근 내가 전략적으로 출제 확률 높은 것들을 외워 나가야 된다는 거지. 뭔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은 여유를 가지고 공부해. 그리고 작년에 이제 시험에 이 주도성 프로파일이 나왔었거든요. 탐구 수업도 나오고 스포츠 교육도 나오고 스포츠 교육망에서는 뭐 종목 선정도 나오고 저도 모의고사도 냈었고 시험 직전에도 냈었어요. 이 8가지 주도성 프로파일 보면은 이거 골치 아픕니다. 못 외워요. 외우는 게 불가능해. 8가지 모형이 각각 1, 2, 3, 4, 5, 6, 7가지 못 외운다니까. 근데 저는 시험에 나오는 형태는 이게 3가지 형태로 나옵니다. 직접적, 상호작용, 간접적. 이 3가지로 교사 주도냐, 학생 주도냐, 아니면 같이 이제 균등한 어떤 관계에 있느냐.
상호작용적이냐. 그래서 이렇게 단순화시켰어요. 이거 보다가 이거 보니까 좀 보기 어때요? 편하죠? 결국 시험도 그렇게 나왔어요. 주체를 써라고 나왔어. 결국 시험도 그렇게 나왔고. 그리고 또 저는 이게 어떤 특징이 있다. 교사 주도성이 강한 것과 이건 수업 모형 책에 써 있어요. 그 다음에 상호작용성이 강한 모형과 학생 중심의 모형이 있다. 그건 저는 이제 그렇게 서열화시켰습니다. 제가 제 나름대로 기준으로 가지고 서열화시켜서 이걸 또 외우는 방법까지 알려드렸고 시험에도 냈었고 정확하게 이 출제된 것들을 제가 또 시험에 냈었어요. 내용 보시면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뭐 제가 외우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렇게 초성으로 외우는 방법이 있는데 캠퍼 이번에 그 집단에서 이렇게 친구가 나왔었어요. 친구 청중 집단. 예, 일단 여기 그 흥미로운 친구 또는 또래에 해당되는 무슨 집단 이렇게 나왔잖아요. 친구 또는 이제 무슨 빈칸해서 친구에 해당되는 것. 이거를 이제 청중 집단이라고 있습니다. 청중 집단. 이게 또래거든요. 또래가 친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거 치읓으로 제가 이게 외우면 된다 이렇게 안내를 했었어요. 치읓. 그리고 규범 집단 보면은 기억으로 들어가요. 초성이. 규범, 가치관, 가족. 기억으로 넘어갑니다. 근데 의외로 이런 특징을 가진 애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하여간 외울 좀 이런 내용들을 결국은 청중집단을 떠올린 사람은 1점을 받았고 청중집단이 머릿속에 기억이 안 난 사람은 이제 못 가져갔는데 하여간 이제 이걸 외우기 쉽게 하는 그 고민들을 저는 조금 오랫동안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합격 당락은 저는 거기서 결정난다고 봤거든요. 결코 계산 문제에서 결정이 나지 않습니다. 제가 노력 예전에 많이 해봤어요. 계산 문제 이런 거 다 맞추게 해드리려고 에너지도 많이 쓰고 했는데 시험장에서 틀리시더라고. 그래서 나는 이제 결국 이 계산 문제 많이 맞춰드리려고 막 노력했는데 에너지를 썼는데 결국은 시험장에서 틀리니까 이게 내가 뭐 하는 짓인가 이런 생각도 많이 들고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점수 가져가는 게 편리하다는 거지. 그 다음에 여기 작년에 나왔고 올해 나왔죠. 올해 그 암기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약간 제가 시각화하는 거 좋아한다 했잖아요. 이게 정자고 이 개가 어디를 보고 있어요? 정자 위를 보고 있죠. 정자 꼭대기를 보고 있잖아요. 개가. 그래서 이제 스나이더가 제시한 이제 전위와 관련된 내용인데 정자 참가의 정도, 참가의 자발성. 이번에 자발성이 답으로 나왔습니다. 정자. 그 다음에 이제 사회와 관계의 본질성. 그 다음에 위신과 위력. 그 다음에 참가자 개인 및 사회적 특성. 이렇게 좀 기억이 나는 음을 하나씩 따가지고 정자의 본계 뭐 이런 식으로 기억을 했습니다. 기억을. 여러분들은 또 여러분들이 기억이 나는 어떤 방법들이 있을 겁니다. 저는 하나 예시를 보여드리는 거고 이런 식으로 공부하면 기억이 오래 남는다 라는 거죠. 그리고 생략 문제도 이제 이 대부분 그래프가 나오는데 이 선상에 비슷한 어떤 운동 강도를 기준으로 한 이 그래프가 비슷한 게 나왔었어요. 연료교차 개념으로 해서 그 옆에 게 나온 겁니다. 그래서 생략 공부하는 것도 별로 어렵진 않다. 출제되는 거 보면 그래프가 있거나 그래프가 있고 아니면 그 출제되는 그 근처에서 비슷한 수준으로 출제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저 이제 이게 원래 나왔었던 거고 저는 이제 이렇게 요걸 기준을 이제 물어봤었죠. 그렇지만 이제 요걸 쓰는 걸 이게 시험에 출제가 됐었어요.
그다음 2023년도 이것도 이제 그냥 선수평가 있고, 그 다음에 주도성 아까 나왔고, 그다음에 이 선수평가 요거는 제가 올해 말고 작년에 8회차 모의고사 때 이거 팀 선정, 팀워크 그대로 냈었었는데 올해는 안 냈었어. 근데 작년에 냈었어. 그래서 작년에 그 강조했던 거 그대로 낼 걸 또 생각했었죠. 예, 약간 아쉬웠어 저한테는. 아쉬운 문제. 예. 근데 이제 그 내용 선정 방법 이런 것들은 제가 그대로 냈습니다. 출제를. 그리고 위에 거는 누구나 낼 수 있는 거고, 예전 기출이고, 요거는 처음 기출된 건데 요게 이제 제가 냈었죠. 올해.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이 스타일도 이제 의사결정 구조, 잠깐만. 스타일도 이제 시험에 나왔던 게, 과제활동 전종은 의사결정 구조를 써라 해서 약간 그 아까 수업 모형의 주도성 프로파일처럼, 요게 조금 복잡한데 요것도 제가 쉽게 외우는 방법을 이제 알려드려요. 그래서 이 그림이 그냥 전체가 떠올라. 바로 쓸 수가 있어요. 바로 쓸 수가 있어. 그림이 떠올라. 그러니까 이런 게 하나씩 하나씩 쌓이면 시험장에서 쉬운 거 빨리 쓰고 잘 모르는 거 헷갈리는 거를 풀 여력이 생긴다는 거지. 시험장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누구나 맞출 수 있는 것들을 기출되었지만 최근에 출제되지 않은 것들을 누가 정확하게 빨리 답안지에 옮겨 적느냐, 그 싸움입니다. 시험은 절대 우리가 모르거나 예측하기 힘든 부분에서 이게 갈리지 않습니다. 누구나 예측할 수 있고, 근데 그 누구나 예측할 수 있는 것들을 누가 정확하게 시험장에서 빠르게 인출하느냐, 정확하게. 그 싸움이다. 근데 그 노력은 지금부터 본인이 앉아서 연구하면 됩니다. 그 노력이 그대로 나옵니다. 그래서 뭐 아비토스 이런 것들은 제가 3일 전에 요약자료 있어요. 3일 전에 이 시험에 나왔던 거. 그리고 이제 수직이동 이런 거 다 제가 시험 직전에도 냈었고, 그리고 아파르테이트도 제 교재 보면 이렇게 네모 박스가 되어 있습니다. 아파르테이트도 교재 보면 네모 박스 되어 있고, 그래서 예측 가능한 부분에 나왔다. 예측 가능. 어려운 게 나온 게 아니다. 열경련 이런 것도 냈었고, 암기하는 방법도 했었고, 여기도 마찬가지 암기하는 방법 다 알려드렸고, 역학도 이게 시험에 나왔는데 24년도 제가 시험 직전 마지막 모의고사 때 이 기출동형 수직뛰기로 두 문제를 그대로 8주차에 냈었어요. 푸는 방식도 유사해요. 푸는 방식도 같아요. 예, 푸는 방식 같아요. 이게 제가 8회차 때 이거 그대로 냈잖아요. 이게 푸는 방식 똑같아요. 기출 재구성이거든요.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맞춰야 되는 겁니다. 시험장에서. 시험 직전에 했었어요. 이 두 문제 다 수직뛰기와 관련된 두 문제를 올해는 왠지 수직뛰기인 것 같았어요. 제가 수직뛰기. 그래서 수직뛰기 직전에 냈었죠. 냈었고, 그 다음에 문제 푸는 형식 유사한 것도 냈었고, 저기 무게 합산하는 형식, 배낭 무게와 선수 무게를 합해서 뛰는 형태, 그 계산하는 거.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거 썰매랑 그 다음에 이 사람의 무게를 합하는 형태로 다른 문제를 문제 푸는 형식 유사한 것들을 일단 냈었다. 그리고 그래서 제가 시험 직전에 이게 두세 페이지로 요약해서 드렸거든요. 3일 전에. 여기 집단이라서 규비청 있죠. 청이 나왔잖아요. 청중집단. 규비청. 그 다음에 전위. 그리고 이게 딱 역할 갈등만 네모 박스가 돼서 제 교재. 딱 역할 갈등이 나왔어요. 시험에서. 역할 갈등이 그대로 나왔어요.
그 다음에 제가 요거 근로성 젠더 사회화 분국화 갈등에서 이 분국화가 나왔습니다. 이 페이지가 전체예요. 제가 드린 이 페이지 전체였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게 나왔죠. 사회이동 나왔고 아비투스 나왔죠. 아비투스 나왔습니다. 사회이동 나왔고 사회학 역학인데 제가 계산 문제 예상 영역에서 일량, 에너지, 변화량, 운동 방향식 이렇게 계산 문제 예상해. 근데 이거는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거다. 저만 예상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아까 수직뛰기 문제 그대로 냈죠. 마지막 주차에. 역학은 제가 한 페이지였나? 한 페이지로 들었는데 이건 마그누스. 왜냐면 축구 월드컵 기간이었거든요. 그건 알고 갔더라고. 그렇게. 여기까지. 근데 이게 3일 전에 마지막 주차 제가 이게 포커스를 맞춰서 나올 만한 것들을 추리는데, 근데 이 얘들을 받아 먹을 수 있는 상태가 돼야 된다는 거지. 그러려면 1월 달부터 외워야 될 거를 하나씩 누적해서 외운 사람만이 마지막에 이렇게 뭐 이게 좀 중요하다는 것들을 챙겨서 시험장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결국 저희가 이제 뭐 결국 학교 설명에서 이제 말씀드린 건 공부를 어렵게 하지 마라. 내가 너무 뭐 계산 문제 약한데 계산 문제 어떻게 할까 생각하기 전에 기본적으로 쉽게 내가 좋아하는 뭐 역사라든지 그 한국사, 서양사, 역사 확실히 마스터하고 가장 마지막에 계산 문제를 그것도 역학도 계산 문제 너무 빨리 접근하지 말고 계산 문제가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줄글로 나오는 거 있어. 난류 이런 거 이번에 나왔던 거 그냥 방향 맞추는 거 그런 거 맞추고 그러니까 쉽게 가야 된다. 어렵게 절대 공부하지 마시라. 쉽게. 예. 그래서 저도 일단 쉽게 올해는 이렇게 접근하는 방법들을 부담을 덜어주는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또 소중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